오늘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 대선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공약 점검.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갖고 왔을까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건 교육 공약입니다. 이재명 전국의 서울대 10개, 김문수 서울대 지방대 공동학위. 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이 각 후보들 저마다 스승의 날 맞아서 교육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살짝 좀 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놨느냐.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아 교육 보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교사의 근무 시간 외에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강화하겠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 고졸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큰 틀이다라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나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정치활동 자유보장, 오히려 여기는 정치적 중립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와 지역거점대의 공동학위제 이 활성화.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늘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일부 부실대에 대한 자발적인 구조 조정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살짝 좀 다르다 하지만 지금 조목조목 보육,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이 구상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죠.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창렬 교수님, 전국의 서울대 10개면 글쎄 이게 그럼 서울대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서울대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제일 잘하니까 가고 싶은 건데 전국에 10개면 서울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제 서울대에 이제 투입된 예산이 1년에 한 4,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대 10개, 나머지 9개 아주 거의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9개를 꼭 똑같이 4,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설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저 발상은 알겠어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이 대학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 그러니까 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도 크고 과거에 그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크고 아주 그 과거의 명성을 떨쳤던 지방 국립대학들, 거점 대학들이죠 말하자면 네. 각 도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물론 은퇴했습니다만 지역에 아주 과거에 훌륭한 대학에 있던 교수도 그 여러 가지 애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저렇게 10개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 구호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왕 네. 교육 공약을 하려면 앞으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만 정말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왜 대학이 차별화가 이렇게 되는가 이런 걸 좀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서울대 만들다는 게 정말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서울대처럼 거점의 국립대를 굉장히 잘 크게 육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육성하려면 서울대만 봐도 뭐 영하나 4,500억씩 지금 이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의 규모로 글쎄 재정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얘기가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괜찮냐? 김문수 후보 공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대와 지방대를 공동학위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대 사실 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서울대 가장 좀 기준이 되는 이 포인트 기준점이긴 한데 윤영걸 대표님. 예. 서울대랑 지방대 공동학위제면 또 서울대 학생들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말은 그럴듯하죠. 네. 예, 지방대 격차를 서울대랑 줄이라는 뜻에서 한 거죠. 그래서 공동학위제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 탁상 공론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진주에 있는 그 경상대학, 국립경상대학, 네. 이 항공우주회사가 거기 있잖아요. 사천에. 네.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학위제를 추진하다가 서울대생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 말이죠. 나는 취지는 참 좋은데 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UCLA니
버클리 대학을 거점 대학으로 육성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킨 그 사례를 우리도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서울대학하고 지방하고 그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죠.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하느니 대학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지방 국립대를 네. 다 서울대학으로. 예?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뭐 네. 파리 1대학, 7대학 좀 많잖아요. 네. 차라리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공동학위제 다 반대해서 되지도 않는 거를 하겠다. 그게 얼마나 현실에서 먹힐지 저는 뭐 탁상 공론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이 공약도 좀 탁상공론 아니었겠느냐, 깊은 고민 없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알아봤죠. 이준석 후보도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수포자, 수학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이걸 방지하는 맞춤 수업을 좀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이공계 쪽을 좀 더 이 교육을, 공교육을 강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구상이에요. 학교는 어제 아예 이 서울 교대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학교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공부하는 학교를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는 교육만 해야지 교육과 보육을 좀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게 보육이랑 교육이 딱 분리가 안 되는 면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학교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기계적으로 지식만을 주입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쨌든 선생님하고의 이런 소통을 하면서 뭐 인격적으로도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도 많고 어쨌든 학교가 이제 특히나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그쵸. 이제 부모 이상의 뭔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것도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봄을 받는 부분, 보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 어떻게 보면 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육이 아닌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보육과 교육을 이제 어쨌든 같이 이제 안고 가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교권의 침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교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뭐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보육과 교육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각 후보들의 저희 공약을 살짝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공약들이 또 있겠죠. 다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공약이 맞느냐라는 거죠. 후보들이 좀 더 고민을 좀 거듭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